자, 봅시다. 오늘은 2023년 12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 반 정도 됐네요. 이번 주는 뭐 큰 이야기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FOMC에서 좀 비둘기적인 발언, 그리고 뭐 피벗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런 거죠. 결국엔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나고 금리 인하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이야기가 이번 주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 또 약간 반대되는 의견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뭐 좋은 흐름 타고 있다 이렇게 보이죠. 자, 인덱스를 또 조금은 변형을 했죠.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은 지수를 보고 있었는데 뭐 해외는 아무래도 종목을 보고 있다 보니 이게 조금은 좋지 않아서 이렇게 종목을 두 종목을 추가를 했습니다. 코덱스 200과 코덱스 코스닥 150. 그래서 이들의 어떤 내 시장 내 종목 평균을 적어두는 걸로 그러려고 보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아직 내 종목 평균에 못 미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우리 장 보겠습니다. 뭐 코스피 코스닥 일단 써져 있으니까 이렇게 볼게요. 앞으로도 이렇게 보일 테니까 조금 상승한 게 보이시죠? 미국 장도 역시 좀 상승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는 뭐 넘어갈까요? 뭐 개별 어떤 전략들도 뭐 나름대로 큰 문제 없이 잘 상승했고요. 그리드는 뭐 최근에 뭐 60, 40 전략도 있고 몇 가지를 짬뽕한 그런 전략 계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소형주가 다시 조금은 살아나고 있어서 뭐 영상을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12월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이 소형주에 대한 리밸런싱과 투자금 증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올해 거의 막바지에 보면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이 훨씬 좋았다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듀얼 모멘텀은 역시 스파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선진국보다는 미국 주식, 그리고 HA도 팁 스코어가 좋아졌죠. 이제 주식을 해도 좋겠다 이런, 꼭 주식은 아니겠지만 HA에 대한 영상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주식을 해도 좋다는 건 이 신호등이 전부 다 켜졌다는 거, 특히나 모멘텀 스코어의 신호등이 다 켜졌다는 건 주식을 계속 해도 좋다 이런 얘기겠죠. 코스피 주봉 보겠습니다. 코스피 주봉을 보면 뭐 코스피 자체는 21선, 51선을 다 넘어서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이번 주에는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 힘있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을 향해 계속 달려갈 것 같죠. 늘 상승만 할 수는 없어서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이런 식이겠지만 상단을 향해 가고 있다. 코스닥 주봉 자체는 뭐 양도세에 대한 이야기가 해결이 안 되고 다시 묻히는 분위기니까 이것도 조금 조정받지 않겠나 싶었지만 약간의 상승, 아무래도 이제 미국발 FOMC의 어떤 피벗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조금은 살아났지만 그래도 양도세가 발목을 잡을 것 같다. 뭐 저항선으로 보이죠. 50선, 20선 전부 다 저항선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음 주 지켜봐야겠죠. 조금 상황 안 좋을 수도 있다. S&P 500 보겠습니다. S&P 500은 뭐 보이진 않지만 거의 전고를 뚫어가는 형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아무튼 전고점은 뚫었잖아요. 여기는 뚫었다. 이제 최고점은 조금 더 가야 된다 이런 얘기지. 나스닥도 역시 전고를 뚫었죠. 전고를 뚫고 상승하는 모습. 크게 보면 커비드 핸들을 보여주는 형태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때리면서 갈지, 한 번쯤 음봉이 나오면서 20선 하프라인을 향해 달려갈지, 지금 같은 추세라면 계속해서 상승할 것처럼 보이죠. 다우도 잠깐 볼까요? 다우는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어요. 뭐 다우가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더니 정말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버렸죠. 대단합니다. 자, 금 보시겠죠. 금은
하락 캔들이 떴었잖아요, 저번 주에. 그리고 나서 이번 주는 윗꼬리 아랫꼬리가 비슷한 도치 형태의 어디로 가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의 그런 캔들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위에서 상승하는지 아래에서 시작하는지, 위에서 시작하는지 아래에서 시작하는지를 살펴보고 대응을 해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국내금 역시 약간은 조정을 받고 다시 아랫골을 달고 조금은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횡보하든지 삼각수렴 형태의 모습을 보이며 상승을 해나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율은 반등 후에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수준에서 조금 방황하다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겠나 싶죠. 인덱스는 기술적인 반등인 듯 살짝 상승을 했습니다만 다음 주는 다시 횡보하지 않을까 싶죠. 더 하락하거나요. 저번 주에도 잠깐 N1 환율에 대해서 봤는데 일본엔이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1100 아니 913원 꽤 많이 올라온 거죠. 이제 850원대 60원대에 있다가 913원 거의 1000원까지는 가야 정상적으로 보이긴 하겠지만 950원만 넘어가도 꽤 이 고점만 넘어가도 꽤 이제 상승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을까 싶어요. WTI는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 횡보 더 떨어지기는 좀 힘들지 않나 싶고요. 조금 더 횡보할 것 같아 보이죠. 지금 캔들 모양이 그래요. 자, 10년물 국채금리가 드디어 3%대에 들어왔어요. 3.915.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드디어 4%를 깨고 3%를 들어왔습니다. 2년 채권도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아직은 높은 자리에 있어요. 2년물이 조금은 더 빨리빨리 내려와 줬으면 하는 게 바람이죠. 국채금리 하락을 굉장히 급하게 하다 보니까 경기는 좋아지고 그래요. TLT가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잖아요. 종목 TLT 말이에요. 장단기 금리차는 조금은 더 벌어졌네요. 조금은 더 벌어지는 형태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2년물이 빨리 내려오기를 10년물이 좀 급하다 이런 느낌도 없잖아 있긴 하네요. PMI는 넘어가고요. 고용지수 넘어가고 CPI가 있었죠. CPI가 12월 10일 있었습니다. 예측치랑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코어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시장은 조금은 반응을 했었죠. 자, PC가 다음에 나타날 거고 공탐지수 역시 그 정도 그리드에서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일주 전에 65, 그다음 한 달 전에 52 이런 정도. 빅스 지수는 계속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구리 선행지수, 경기 선행지수인 구리 광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구리 선물 가격은 약간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장을 좀 봤겠죠. 다음 주는 좀 상승하지 않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금요일장의 세계 주요 증시를 좀 살펴보면 하락, 상승 이건 이렇게 그릴까요?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 상승했다 다시 하락 마감하는 형태를 보이죠. 마지막 하락은 애플 중국에서 못 쓰게 한다 이런 이야기 때문이라고들 하는데 우리 장은 월요일날 조금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조정을 좀 받고 있네요. 제가 캡처한 시간이 이때는 한 9시쯤 조금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아직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 사진을 하나 더 넣어놨었군요. 딱히 열심히 보는 그런 맵은 아닌데 다들 이런 맵 보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저도 좀 주기적으로 넣어서 좀 보려고요. 하루짜리 그 다음에 연초부터 지금까지 그다음에 일주일짜리 이렇게 봤습니다. 먼저 올해 걸 보면
올해 걸 보면 굉장히 반도체 섹터, 뭐 마소, 애플, 엔비디아, 제가 들고 있는 테슬라까지, 뭐 아마존, 구글, 메타 다 파랗죠. 빨간 쪽은 요런 쪽인데, 요런 쪽이 좀 뭐 에너지 쪽, 그다음에 요새는 이제 뭐 리치도 올라오는 것 같고, 여기는 필수 소비재죠. 그죠? 코카콜라 뭐 이런 거. 여기 좀 조금 그렇네요. 헬스케어도 조금 그렇네요. 그다음에 뭐 유틸리티 쪽이 조금 그렇고요. 뭐 이런 정도가 올해의 양상인 것 같네요. 일주일을 보면 뭐 엔비디아가 좋았고요. 뭐 테슬라가 좀 좋았습니다. 물론 뭐 AMD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AMD도 좋았네요. 뭐 이런 정도 제가 뭐 맵에 대해서 뭐 열심히 분석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각자 공부해 보세요. 여기까지 하죠.